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물질의 세 가지 상태 1-3 X 파트를 들어가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X 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의 특성이라고 해서 밀도, 그리고 끓는 점, 녹는 점, 또 연용량, 표면 장력, 모세관 현상, 이것들이 바로 물의 특성인데요. 이 물의 특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문제를 풀도록 합시다. 자, 1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과학용어를 적으시오. 물 분자의 중심 원자인 산소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2개, 공유 전자쌍이 2개. 2개가 있어. 물 분자는 땡땡땡의 구조를 이룬다. 물 분자 어떤 구조라고 했어요? 그렇죠. 물 분자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산소, 그리고 물 분자 같은 경우는 이쪽에 수소, 이렇게 수소, 구분형 구조라고 했죠. 왜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2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은 비공유 전자쌍이고, 여기 부분은 전자가 또 있는 부분이죠. 공유 전자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형 구조를 띈다고 했어요. 자, 두 번째. 물 분자에서 전기음성도가 큰 산소하고 수소 중에서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는 어떤 원자? 그렇죠. 산소 원자죠. 산소 원자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전기음성도가 작은 전자를 뺏기기 쉬운 원자는 그렇죠. 수소 원자죠. 수소 원자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띈다. 자, 3번. 물의 밀도 변화. 물이 얼 때는 분자 사이에 땡땡땡땡을 하여 육각형 구조를 이루므로 얼음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뭐다 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물에서 얼음이 될 때, 즉 얼음 상태에서는 수소 결합을 합니다.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육각형 구조를 형성하고 이 육각형 구조가 비어있기 때문에 밀도가 물보다 더 작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볼게요. 어떤 그래프냐? 바로 온도, 섭씨 온도, 그리고 밀도와의 그래프예요. 기준점은 2개를 줄 수가 있는데 4도실 때와 0도실 때 이렇게 2가지 기준점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도씨보다 작은 상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어느 방향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이 방향으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점차 이제 가열시켜 줄 건데 0도씨가 됐을 때는 점점 밀도가 작아져요. 왜? 부피. 열 팽창에 인해서 그 얼음의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에 밀도는 반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0도씨에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서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밀도가 커진다는 걸 의미하죠. 고체가 부피가 더 크고 그리고 얼음인 고체가 부피가 크고 액체인 물 상태에서 부피가 더 작기 때문에 밀도는 크게 됩니다. 아이고. 네, 4도씨로 갈수록 밀도가 점점 어떻게 된다? 더 커진다. 왜? 0도씨에서 4도씨를 할 때는 2가지를 비교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수소결합 무너짐에 의해서 부피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부피가 감소한다는 것은 밀도가 증가한다는 걸 의미하죠. 그럼 두 번째, 0도씨에서 4도씨로 갈 때는 열 팽창이 일어나요.
열 팽창이 일어난다는 거는 부피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럼 밀도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0도씨에서 4도씨로 갈 때 수소결합에 의한 무너짐도 있고 열 팽창도 있는데 수소결합에 의한 무너짐은 부피가 줄어드는 거고 열 팽창은 부피가 커지는 거. 즉 1번은 밀도가 커지는 거 그리고 2번은 밀도가 작아진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둘이 싸우는 건데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더 큰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죠. 수소결합에 의한 무너짐이 열 팽창에 의한 부피 증가보다 더 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밀도는 증가하게 돼서 0도시에서 4도시로 갈 때는 이러한 그래프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4도시 이후에는 열 팽창에 의한 부피 증가, 즉 밀도 감소가 더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온도에 따른 밀도 변화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봅시다. 0도시에서 4도시에서는 0도시로부터 4도시에서는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열 팽창에 의한 부피 증가량보다 수소결합이 끊어지면 생기는 부피 감소량이 뭐하기 때문에 크다 작다? 그렇죠. 더 크죠. 더 크기 때문에 물의 부피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감소하죠. 감소. 여기 부분에서 물의 부피는 감소. 그래서 물의 밀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밀도는 반대니까 증가한다. 그리고 물의 밀도가 가장 큰 지점은 몇 도씨이다? 그렇죠. 4도씨일 때입니다. 자, 아래 물질 특성 중에서 이제 끓는 점, 녹는 점을 봅시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과학 용어를 적으시오. 물은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물질보다 끓는 점이 어떻다? 더 높다. 이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바로 수소결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소결합은 다른 분자 간 힘보다 훨씬 더 강한 인력이기 때문에 끓는 점이 매우 높게 나타나요. 이 수소결합을 가지고 있으면. 자, 이제 물의 특성, 연용량 봅시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과학 용어를 적으시오. 물질의 온도를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렇죠. 열용량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물은 다른 액체에 비해 뭐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열용량. 다시 쓸게요. 열 용량이 크다. 두 번째, 더운 여름철이죠. 더운 여름철 마당에 물을 뿌리면 시원해지는 이유는 물의 뭐가 크기 때문에? 증발력과 같은 말 바로 기화열입니다. 이 기화열이 크기 때문에 시원해져요. 물 같은 경우는 기화열이 매우 크다는 건, 즉 증발열이 매우 크다는 건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와야지만 기체로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마당에 물을 뿌리는데 이 물이 마당에 있는 많은 에너지를 가져가면서 기화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마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시원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3번. 질량이 같을 때 비열이 큰 물질일수록 온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한번 이건 봐야 되겠죠? 서두랑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볼 건데 여기 A와 B가 있습니다. A 물질 10g이 들어있고 B 물질 10g이 들어있어요. 일단 B열의 경우는 1g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 단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열 단위를 쓸 수가 있습니다. A의 비열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임의로 1이라고 할 거예요. 1줄/g 도씨. 그리고 B의 비열은 4라고 할 겁니다. 4줄/g 도씨. 이가 각각의 비열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A 10g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 열량은 얼만큼일까요?
그럼 열량을 한번 구해보면 되겠죠? 어떻게 구하면 돼요? 질량 Q는 일단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바로 온도 변화라고 했습니다. 방금 전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A 10g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비열 그대로 계산해주고 이렇게 되죠. 곱하기 질량은 10g 몇 도 올리는데라고 했어요? 제 1도 1도 여기서 단위 사라지고 그램 사라지고 곱하면 얼마 나와요? 그렇죠. 10줄이 나옵니다. 자, 그럼 B를 봅시다. B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B의 비열은 4줄 per 그램 도시고요. 곱하기 질량은 10g 곱하기 온도는 1도, 온도 변화는 1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램, 도 지워지니까 뭐만 남아요? 그렇죠. 40줄만 남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같을 때, 지금 질량이 같죠? 비열이 큰 물질일수록 같은 온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어떻다? 더 크다.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돼요. 비열이 크다는 거는 정말 끓기 어렵다는 거예요. 즉, 비열이 크다라는 건 온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줘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면 됩니다.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4번. 물은 땡땡의 크므로 다른 물질에 비해 가열할 때 온도가 서서히 높아진다. 뭐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비열. 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물의 특성, 표면 장력편을 보도록 합시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과학 용어를 적으시오. 땡땡땡땡. 액체가 표면적을 최소화하려는 힘. 그리고 뭐라는 더 있겠어요? 그리고 물은 다른 액체에 비해서 이 힘이 크다. 그래서 이 힘이 뭐다? 그렇죠. 표면 장력. 이 표면 장력은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 했어요? 물에서? 그렇죠. 물 분자 간에 뭐 때문에? 수소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소결합을 하기 때문에 다른 물질에 비해서 표면 장력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물이 가득 담긴 컵에 동전을 넣어도 물이 바로 넘치지 않는 것은 물의 표면 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옆으로 넘어와서 모세관 현상을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과학 용어를 적으시오라고 되어 있죠? 1번. 물에 유리관을 넣었을 때 자, 물의 특성 마지막 모세관 현상을 봅시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과학 용어를 적으시오. 물에 유리관을 넣었을 때 유리관 벽과 물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뭐라고 부른다? 여기 잘 보면은 유리관 벽이랑 물 분자 사이에, 즉 다른 물질에 작용하는 힘, 같은 물질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응집력이라고 했죠. 다른 물질은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렇죠. 부착력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또 예시를 들어보면 이렇게 넓은 곳에 가느다란 모세가 이렇게 꽂았어요. 이것만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모세관을 꽂았습니다. 얘는 물을 담을 거고요. 이쪽엔 수은을 담을 거예요. 물이기 때문에 물은 대입을 합시다. 그렇다면 과연 이 모세관 안에서 물은 어떤 모양으로 존재할까요? 자, 물은 유리관과 물 사이의 부착력이 물과 물 사이의 응집력보다 더 크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부착력이, 즉 유리벽과 물 사이의 부착력이 물과 물 사이의 응집력보다 더 크다. 그래서 얘는 빨리 올라가는데 벽을 더 좋아한다는 의미예요.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반대로 수은을 이렇게 한번 담아 볼 겁니다. 근데 수은에서는 다른 현상이 일어나요. 얘는 유리벽과 수은 사이의 부착력보다 지들 사이, 즉 수은과 수은 사이의 응집력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벽을 싫어요. 벽을 싫어하면 벽과 최대한 멀어져야겠죠? 그래서 벽과 최대한 멀어지게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모세관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 밑에 문제를 봅시다. 수은에 유리관을 넣었을 때 수은면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유리관과 수은의 부착력이 수은 사이의 응집력보다 어떻기 때문에 더 작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작기 때문이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물의 특성. 물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O, 옳지 않은 것을 X로 표시하시오. 0도씨에서 1g의 얼음의 부피는 1g의 물의 부피보다 어떻다? 크다. 얘는 그래프로 선생님이 같이 확인해 볼 겁니다. 이렇게 온도. 아까는 온도 변화, 섭씨 온도의 변화에 따른 밀도를 했었죠. 근데 지금은 부피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얘도 경계선 두 군데를 한번 그려줍니다. 여기는 4도씨, 여기는 0도씨. 해석할 때는 이 방향으로, 즉 온도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0도씨 아래, 0도씨 아래로부터 0도씨까지 점점 온도가 증가할 때는 뭐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렇죠. 열 팽창이 일어난다고 했죠? 0도씨까지니까 아직까지는 고체 상태예요. 그래서 분자들이 막 움직이기 때문에 열 팽창에 의해서 부피가 더 증가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다 갑자기 0도씨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죠. 상태 변화가 일어나요.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수소결합을 통해서 육각형 구조를 이루고 이 육각형 구조로 인해서 빈 공간이 많았었는데 이 빈 공간이 서서히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공간이 무너진다는 건 부피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래서 부피가 줄어드는데 어디까지? 4도씨까지 쭉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도 한번 다시 할게요. 이 구간 0도씨에서 이 4도씨로 가는 구간이 중요하니까 0도씨에서 4도씨로 갈 때는 두 개의 변화가 싸움을 한다고 했어요. 어떤 변화? 수소결합, 무너짐에 의한 부피 감소와 두 번째, 열 팽창에 의한 부피 증가. 이 두 가지가 경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관찰해 보니까 실제로 부피는 어떻게 된다? 줄어들게 된다. 그렇다는 거는 누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수소 결합 무너짐에 의한 부피 감소가 열 팽창에 의한 부피 증가보다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도씨 이후부터는 열 팽창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다시 부피가 증가하게 돼요. 그럼 1번을 한번 다시 한번 보면 0도씨에서 얘는 지금 0도씨 밑에니까 얼음 상태고 이쪽은 물 상태, 즉 액체 상태죠. 얼음의 부피는 물의 부피보다 작은 게 아니라 어떻다?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2번 물은 수소결합이 존재하므로 다른 액체 물질에 비해 표면 장력이 어떻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소결합에 의해서 표면 장력 현상도 나타나는 거예요. 물은 응집력과 부착력이 커서 모세관 현상이 잘 일어난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응집력이 작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부착력보다는 작지만 다른 물질에 비해서 응집력과 부착력 둘 다 매우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집했다가 부착했다가 응집했다가 부착했다 해서
모세관 위쪽까지 이렇게 잘 빨려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자, 2번. 그림 가는 물에서 물 분자의 배열을 나는 물 분자의 결합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다음은 물 분자의 결합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부터 미음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일단은 가를 보기 전에 한번 나를 볼 건데 A 결합과 B 결합이 뭔지부터 봐야 돼요. A 결합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산소와 수소 사이의 결합이기 때문에 얘는 공유 결합이죠. 그런데 수소와 산소 사이, 즉 비결합 같은 경우는 점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얘는 공결합밖에 안 썼네. 이 B의 경우는 점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얘는 실제 화학결합이 아니라 분자 사이의 힘, 즉 분자 간 인력을 나타낸 겁니다. 근데 분자 사이의 힘을 이렇게 나타냈는데 그 중에서 분자 사이의 힘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세 가지를 배웠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힘 누구다? 그렇죠. 화학결합과 화학결합보다는 힘이 덜 하지만 화학결합만큼 힘이 세다라는 의미에서 수소결합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자꾸 틀리네. 지금 선생님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어제 수업 준비하고 인강을 몇 개를 찍느라고 새벽 6시에 잤는데 새벽 6시에 자서 2시간 자고 월요일날 출근한 거예요. 원래 일요일에 좀 빨리 일어나서 준비를 후다닥 하려고 했었는데 늦잠 자서 한 12시에 일어나서 밤 12시 말고 낮 12시 일어나서 계속 뒤척이다가 새벽에 찍게 됐네요. 아무튼 푸념해 봅니다. 그래서 이어서 선생님과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결합 A는 뭐다? 공유결합. 결합 B는 수소결합. 이다. 물을 전기분해할 때 전기분해를 한다는 거는 아예 그 물의 특성을 없앤다는 거예요. 물의 특성을 없앤다는 거는 원자를 재배열시킨다는 걸 의미합니다. 원자가 재배열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결합이 깨져야 돼요? 즉 화학결합인 공유결합이 깨져야겠죠? 그래서 결합 A가 끊어지며 물이 기화할 때는 물이 기화한다는 거는 H2O의 성질을 그대로 가져가서 인력만 그냥 끊고 날아가는 거예요. 인력만 끊는다. 분자 간 사이의 힘만 끊는다. 무슨 결합? 그렇죠. 수소결합을 끊어버리는 거죠. 수소결합은 결합 B. 결합 B가 끊어진다. 물이 다른 액체보다 표면 장력이 크고 열 용량이 큰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이런 물의 특성은 수소결합 때문에 나타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결합 B 때문이다. 자, 위 문제와 일맥상통한 문제입니다. 3번. 그림은 물 분자의 결합을 모형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결합 A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결합 A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수소결합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 부분은 공유결합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더 중요한 건 얘는 화학결합. 얘는 분자 간 힘. 그럼 당연히 누가 더 세다? 그렇죠. 화학결합이 더 세겠죠. 수소결합 같은 경우는 공유결합의 약 10분의 1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엄청 큰 거예요. 자, 1번. 물이 얼면 부피가 증가한다. 얘는 옳은 설명이죠? 왜? 수소 결합 때문에 물이 얼면 어떤 구조를 띠게 된다? 그렇죠. 육각형 구조를 띠기 때문에 부피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빈 공간이 늘어나면서 부피가 증가하게 된다고 했었죠. 2번. 해안지방은 내륙지방보다 일교차가 작다. 얘도 옳은 설명이죠. 해안지방에는 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많다는 건 비열이 크다. 즉 온도 변화가
적다. 내륙 지방은 물이 상대적으로 덜 있죠? 덜 있다. 그리고 비열이 작은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교차 차이가 매우 심해요. 그래서 해안 지방은 일교차가 어떻다? 적다. 얘는 뭐랑 걸려 있냐면 물의 특성인 비열 또는 열 용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3번 플립에 맺힌 이슬방울의 모양이 동그랗다. 액체방울이 동글동글하게 표면적을 줄이려는 현상 뭐라고 했어요? 표면 장력. 이 표면 장력도 마찬가지로 장력, 수소결합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써줄게요. 자, 4번 물은 소금 같은 이온결합 물질을 잘 녹인다. 얘는 수소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물의 뭐기 때문에? 극성 물질 때문에, 즉 극성 분자의 특징이죠. 극성은 극성을 잘 녹이기 때문에 극성 분자인 물인 극성을 띠고 있는 소금, 이런 이온결합 물질을 잘 녹이게 됩니다. 5번 나무 뿌리에 흡수된 물이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간다. 얘는 뭐랑 관련이 있느냐? 얇은 관에 이제 액체가 쭉쭉쭉쭉 올라가는 현상, 즉 모세관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얘도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수소결합 때문에 나타내는 현상이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로 한번 가봅시다. 다음은 물의 특성과 관련된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해안에서 낮에는 해풍이 불고 밤에는 유풍이 분다. 이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육지가 있고 이쪽에 해안가야. 해안가예요. 그리고 현재는 밑에서 그려보였나? 낮입니다. 더 낮에는 해풍이 불지 육풍이 불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일단 낮에 빛을 비추고 있으면 어디의 온도가 더 높아진다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 육지 쪽이 더 온도가 높아져요. 온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무슨 기류가 생긴다? 그렇죠. 상승기류가 생겨요. 상승기류가 생긴다는 거는 아래쪽에 공기의 밀도가 작아지고 위쪽의 공기 밀도는 올라간다는 걸 의미해요. 반대로 해안 지방에서는 온도 변화가 크다, 안 크다? 안 크다. 그래서 육지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아래쪽은 밀도가 크고 위쪽은 밀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공기의 흐름은 위에서는 이렇게 전달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바람이라고 느끼는 아랫부분에서는 이렇게 뭐가 본다? 그렇죠.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해풍이 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밤에는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육지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워. 여기 보름달도 떠 있고, 이렇게 별도 빛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육지는 상대적으로 빨리 차가져요. 빨리 식어요. 그렇다면 빨리 식는다는 거는 바닥이 차갑다는 의미겠죠? 바닥이 차가워. 그래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하강기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그 육지 바로 근처의 공기는 더 온도가 낮기 때문에 밀도가 커요. 그런데 바로 위에서는 밀도가 작습니다.
상대적으로 해안가에서는 일교차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육지보다 밀도가 작게 되고요. 위에서는 육지보다 밀도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고, 실제 위에서는 이렇게 공기의 흐름이 있고, 아래, 즉 우리가 바람이라고 느끼는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바람이 분다?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해풍이 붑니다. 사이클은 이런 식으로, 이쪽은 이런 식으로 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와 연관 있는 건 뭐다? 그렇죠. 바닷물이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즉 기온 변화에 따라서 그 바닷물의 온도 변화가 크지 않다. 그렇다는 것은 비열 또는 열 용량과 관련이 있다는 걸 의미하죠. 더운 날 마당에 물을 뿌리면 물이 증발하면서 시원해진다. 물은 비열이 매우 크고 연령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상태가 변하려면, 즉 액체에서 기체가 되려면 큰 에너지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당에다가 물을 뿌리게 되면은 큰 에너지를 가져가니까 훨씬 더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로 비열과 연령량, 얘와 관련이 있지만 조금 더 근접한 곳은 어디다? 그렇죠. 기화열 또는 증발열과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체크하면 몇 번? 그렇죠. 2번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 온도에 따른 밀도 변화와 그리고 요 그림이 동시에 나온 문제예요. 주의 깊게 잘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이 그래프는 온도에 따른 밀도나 온도에 따른 부피 둘 다 선생님 문제 풀면서 해석해 줬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A하고 B가 뭔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공유결합, B의 경우는 수소결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1번부터 봅시다. 얼음의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감소한다. 얼음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얼음 상태, 이 한 가지 상태예요. 물로 변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온도가 높아지면 열 팽창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부피가 증가해요. 그럼 어딜 보면 되느냐? 여기를 보면 돼요. 이 상태가 얼음 상태죠? 근데 온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근데 밀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밀도가? 그렇죠. 지금 감소하고 있죠. 여기 잡으면 밀도가 감소하잖아. 밀도가 감소한다는 거는 반대로 부피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증가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부피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자, 2번. A에서 B로 된다는 건 상태가 변했다. 즉, 무슨 상태에서 무슨 상태? 얼음에서 물로 변했다. 그래서 갑자기 밀도가 증가했죠. 그렇다는 거는 부피가 어떻게 했다? 감소했다. 왜 부피가 감소할까요? 당연히 얼음 상태에서 수소결합에 의해서 육각형 모양의 빈 공간이 많았었는데 이 수소결합이 깨지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빈 공간을 차곡차곡 메우기 때문에 부피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A 공유결합의 평균수가 아니라 뭐예요? 수소결합의 평균수인 B가 감소하는 게 맞겠죠. 3번 A에서 B로 될 때 물 분자 배열의 규칙성이 증가한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건 고체 상태가 조금 더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죠? 그래서 규칙성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불규칙성이 증가하는 거겠죠? 자, 4번. B에서 C로 될 때 1g의 부피는 증가한다. B에서 C로 될 때 밀도는 증가하죠? 지금 B에서 C로 될 때 밀도 증가하고 있어. 그럼 부피는 어떻게 돼야 돼? 그렇죠. 감소하는 게 맞겠죠?
부피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한다. 5번. B에서 C로 될 때 결합 B의 평균수가 감소한다. B에서 C로 될 때, 즉 0도씨로부터 4도씨로 갈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중요시 여기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저 수소결합에 의한 무너짐. 얘는 부피가 감소하는 거라고 했어요. 부피가 감소한다는 거는 밀도가 커지는 걸 의미한다고 했죠. 자, 두 번째. 열 팽창에 의한 부피 증가. 얘는 밀도가 어떻게 된다? 감소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둘 중에 누가 더 변화가 크다고 했어요? 그렇죠. 수소결합에 의한 무너짐에 의한 바로 부피 감소 또는 밀도 증가가 더 큰 변화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B의 평균수가 감소한다. 수소결합이 무너지기 때문에 얘는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액체 파트 첫 번째 문제풀이 끝났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바로 액체 파트 두 번째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학날 봐요.